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 박형수 네거티브 부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후보들의 주요 행보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강다한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0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산업도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 테고 여기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꼭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중 양자 TV 토론을 실시하는 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당 오늘 법원에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독과점 토론을 하니까 국민께서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비호감 1위 후보, 비호감 2위 후보 둘이서 한다니까 완전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49일 앞둔 오늘 후보들의 주요 행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형수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설 연휴 직후에 윤석열차가 이제 지방 도시들을 순회한다고 하고 처음으로 이제 호남을 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AI 윤석열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 지난 후에 2월 한 11일, 12, 13일경에 네. 열차가 먼저 충청 호남 지역으로 갑니다. 충청 호남 지역으로 가서 남원, 그 군산, 또 무안 이렇게 쭉 다니고요. 그 후에 이제 또 2월 말경에는 이제 경북 지역으로 와서 김천, 상주, 그다음 제 지역구인 영주를 갔다가 영주에서 다시 아마 되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네. 안동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작은 지방 중소도시를 쭉 순회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네. 윤석열은 지금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윤석열 지금 큰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사말을 성함을 이름을 넣어서 AI 윤석열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성준 의원을 넣으면은 진성준 당원님 반갑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책임 당원 전체에게 인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AI 윤석열이 상당히 좀 고도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차 이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차의 생명은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지각을 해가지고 욕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4개 차량을 빌려서 네네. 1개 차량은 카페로 개조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방역 수칙상 열차 안에서는 뭐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것인지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방역 패스 제도도 폐지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카페를 운영하다가 거기에 뭐 100여 명 이상씩 태울 예정이라고 한다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당연히 그거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금방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2-4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열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려면은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계속 협의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카페 운영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가 확산된다든지 이런 일은 뭐 전혀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이었죠. 사회 서비스 일자리 300만 명 창출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예,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앞으로 국민들한테서 그런 수요가 높아질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회 서비스에 대응하면서도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석이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인 만큼 유승민 후보가 아니어도 그 누가 내놓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서 실행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고, 또 얼마 전에는 추경 50조, 100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수용해서 좋다. 네.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실용주의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박형수 의원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실용 가능한 정책이라면은 모두가 검토 대상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면은 서로 다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같은 정책으로 우리가 다 추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정책을 많이 뭐 차용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택 공급 정책, 또 양도세 완화 정책 등등 굉장히 뭐 많이 저희들의 정책을 차용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 반성이 없어요. 민주당과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해왔던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그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100만 지금 디지털 인재 양성 부분은 네. 유승민 후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유승민 후보의 이 100만 디지털 인재 그 공약은 훌륭한 공약이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가 소리 없이 그걸 갖다 써버렸어요. 뭐 그 점은 조금 유감입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그 디지털 인력과는 다른 다른 얘기고요. 거죠. 예, 알고 예.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대전환, 이 세 가지의 전환적 공정 성장이 이재명 후보의 경제 비전입니다. 그 중에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은 유승민 후보가 경선 시절에 내놓은 것인데 그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정책 공약은 여야가 비슷해질 텐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고 또 실제로 실행 가능하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네.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선거 공약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는 그 진정성이 없어요. 일찍이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는 게 그거 다 지키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전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도 그거 지킬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선거 공약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양당에서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국민들이 의미가 없다서 판단을 하실 국민들이 거다. 그분께서 뭐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을 바꾸었는지. 알겠습니다. 진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른바 건진법사와 관련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일보의 보도인데 네.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 네. 수사를 자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이 압수수색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는데 그 실행을 몇 번 이렇게 거부하거든요. 네. 그런 끝에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수사를 해야 되겠는가? 내가 좀 각인되려면 수사를 좀 세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이 건진법사가 그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그래도 영매의 일종인데 네. 그 사람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대통령 출마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다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끝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거든요. 네. 이것은 중대한 수사의 기밀을 누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통령 선거 행보와 연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한 것이니까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직권 남용이고 또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서 고발 기로한 것입니다. 반박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중대본입니다. 네. 중대본에서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었고 대검에도 그런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런 강제 수사를 했을 때 신천지 이 교인들의 특성상 숨어버려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염된 사람이 양성인 사람들이 숨어서 나오지 않고 다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누구와 집회를 했느냐? 양성인 판정된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면은 방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 때문에 중대본에서 대검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 강제 수사를 자제해라라는 취지로 대검에서 했던 것인데 그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건진법사라는 양반한테 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기초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무고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고발한다라면은 그거는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언론이 보도한 게 아닙니까? 보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안 되는 게 아니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론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공적 보도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냐, 또 직권 남용이 아니냐,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고요. 가정으로 고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뭐가 가정이란 고발. 말씀입니까? 건진법사에게 세계일보가 전화를 그렇게 했다라는 전화해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닙니까? 자문을 했다고 명확하게 보도하지 먼저 말씀 않았습니까? 듣고 또 보도를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이 강제 수사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도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신도들을 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죠. 당시에 신천지 교단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것을 지휘한 것은 그 신천지의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해야 신원을 파악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 신천지의 신도들을 잡아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런데 당시에 왜 압수수색을 문제됐던 거부합니까? 강제 수사는 뭐냐면은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감염이 됐다고 해서 또는 감염자를 숨겼다고 해서 다 구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압수수색은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그게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가 구속이 있고 압수수색도 강제 수사입니다. 네. 그 강제 수사를 자제해달라라는 취지로 중대본에서 요청을 한 거죠. 아니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왜 방역에 방해가 됩니까? 그게 중대본에서 그렇게 자 중대본에서 중대본이 얘기하고 있는 네. 것은 신병을 확보하려고 아니, 신병 들게 확보 얘기는 되면 전혀 없었습니다. 숨어버릴 그건 수 있기 사실관계 때문에 다릅니다. 네. 오히려 역효과를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인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신병을 알아야 격리도 하고 역학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도 명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신도 명부를 확보하는 그 강제 수사에 자꾸 그렇게 들어가면은 주장하실 건 아니라고 신천지에 생각하고요. 대한 압력이다. 또 신천지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중대본이 대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글쎄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토록 한 것이 이를테면 그런 공익적인 판단이라든지 수사 논리상의 필요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진법사라고 하는 신원이 불분명한 뭐 도사입니까 법사입니까 무속인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다면 더구나 그런 결정이 당신의 대통령 행보,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건가 말 건가를 자문한 끝에 나온 그런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의힘 캠프에 무속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그것과 분명하게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몇 번 드나들기만 했었지 뭐 임명장도 받은 그렇습니다. 적도 없고. 예. 네. 일단은 뭐 가정을 기초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이것도 문제지만은 토론도 가정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이렇다는 것 속에 여러 가지 마타도를 다 섞어서 얘기하시면은
그런 건 토론의 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이 법사인지 역술인지 누가 드나들었다고 해서 그걸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공격한다라면은 거꾸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욕설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캠프에서 매일 그렇게 욕설하고 하느냐, 욕설 선대위다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거는. 건진 법사가 그냥 드나든 정도가 아니고 그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데에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을 때 윤석열 후보를 앞에서 안내하면서 네트워크 본부에 있는 여러 실무자들을 다 인사시키고 와서 촬영하게 하고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고 매우 친숙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대통령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할 그 지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선대위의 정식 직함을 받아서 지지자로 활동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직함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 비선에서 일한 것 아닙니까? 비선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숙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비선 실세로 일했던 것 아닙니까? 자, 본부장, 그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네트워크 본부에 몇 번 방문했을 뿐이고 또 아까 뭐 어깨를 툭툭 치고 이 말씀 하시는데 진성준 의원님도 선거 해보셨잖아요. 선거 해보시면은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인데 와서 굉장히 친한 척하고 그런 분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만 요거 하나만 앞에 나서서 전해드리고 막 얘기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열린공감 TV가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방영을 일부만 금지를 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느 부분만 금지를 한 건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 계속하십시오. 예,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다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 건진 법사라고 하는 분이 제 이모인 것 같은데 이분이 윤석열 캠프의 참모를 구성하는데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모로 써도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일보의 보도가 아무런 취재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에까지 다 관여해가지고 캠프가 부글부글 한다라고 하는 선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예? 아까 그 건진 법사가 수사에 자문했다고 하는 것 역시나 아주 구체적으로 워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근거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문제인데 네, 답변기 잠깐 드릴까요? 예, 언론의 보도를 무조건 근거 없는 거라고 지금 단정하고 아니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근거가 있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분의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누가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해서 이렇게 디테일이 됐다. 없다라는 말씀. 메시지가 원래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갔다. 그 과정에 누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메시지와 일정이 바뀐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추정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수사하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면은 그 그런 부분이 점은. 파악이 돼. 예. 사실 수사를 하면은 이제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차피 뭐 통화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영하 변호사가 그 이재명 그 비리 이른바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이신 거예요? 건가요? 네. 지금 통화 파일을 녹음 파일을 이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당내에서는 보고 계세요? 뭐 저희들은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욕설 부분은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우리 그 후보 배우자에 대한 네네. 그 지금 네. 방송 내용도 네. 지금 이미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은 국민들께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서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영하 변호사가 녹음 원본 파일을 다 그렇게 아시겠지만은 공개합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그 이재명 그 시장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고 또 그분은 지금 책에서도 썼습니다마는 그 돌아가신 이재명의 형 그분과 아주 친분이 네. 있으시고 현재 그 남아 있는 형수님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그런 그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지금 그분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라고 하는 것의 위원 아닙니까? 예. 그분이 당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뭐 것입니까? 그분이 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그걸 뭐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의를 한 거군요. 그건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건 당의 그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선대본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마치 선대본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선대본부 내에는 선대본부는 그분이 아니라고 없습니다. 치고 예. 그럼 뭐 당은 뭐 선거 운동 안 하는 건 아닐 물론 텐데 그렇죠. 예. 당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이군요. 선거 대책 지금 말씀하신 국민검증 뭐 위원회는 네네. 별도의 기구이고 네. 거기는 당원이 아닌 의원도 아닌 변호사분들의 여러분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일 외부 뿐입니다. 인사다. 당 설명이신 조직이잖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당과 상의해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또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까? 글쎄요, 그게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당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공식적으로 선대본부와 상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선대본부의 그건 제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그건 좀 당과 상의한 예. 모양인데 저는 그것은 불행한 가족사 아닙니까? 이를테면 공적인 문제에 대한 무슨 자기 입장을 그렇게 사나운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정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욕보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화가 나지요. 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욕설을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재명 후보는 거듭 사과를 거듭 하더라고요. 사죄하고 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아주 개인사이고 지극히 사적인 일인데 이거 녹음 파일을 공개해가지고 국민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선거대책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 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장영하 변호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공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후보자의 배우자도 공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인의 말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가 돼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알겠습니다. 것은. 그거는 후보의 정책을 알 필요도 있지만 요 부분은 후보의 한번 인간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필요 있고 도덕성에 대해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모두 다 결국에는 여기에만 너무 치중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네거티브전으로 너무 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약간은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있어야겠지만 너무 네거티브 전으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 혐오로 부추기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거 한 번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우 형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개헌 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기자의 질문에 네네네. 답하는 방식이었는데 미리 준비해서 발표한 무슨 공약이라거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이 그로부터 지금 4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또 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새로운 가치를 담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신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도 그렇죠. 나왔던 네, 얘기 아닙니까? 나왔죠.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의 개헌안이 야당의 정략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되고 또 처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개헌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한다고 그러면 선거가 너무 잦아가지고 큰 선거를 대통령의 임기만 지금 5년으로 돼 있으니 임기를 좀 줄여서라도 선거 주기를 좀 이렇게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있으니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이재명 후보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후보는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개헌안까지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이 공론화되지 못해서 그래서 개헌 테이블에 올라와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현재 한참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꺼내고 대통령 중림제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이 실시가 됐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상정돼가지고 예. 표결을 했는데 야당이 당시에 여소야대였거든요. 예. 야당들이 일제히 투표를 보이콧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일방적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뭐 개헌이 가능합니까? 협의가 일방적인 게 가능하려면은 아니고요.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3분 헌법에 그러니까요. 네, 3분의 우리 2가 되려면은 헌법에 대통령이 발의한 뒤로 며칠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예. 그 헌법에 말씀하시면, 입각해서 예. 국회의장이 상정한 거고요. 야당이 그 개헌안을 무슨 정략적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투표 보이콧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게 투표가 개헌이 가결이 되려면은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형수 의원 정족수가 안 되는 걸 얘기까지만 뻔히 알면서도 던진 것 자체가 이미 그 정략적이라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것이죠. 지나간 얘기고 이제 또 개헌 논의가 되게 되면은 뭐 아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만약에 이제 누구 차기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고 나면은 개헌 논의가 다시 불을 붙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캠프 트 캠프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